안녕하세요. 니들 코티즈입니다. 꽈배기 미니 넣은 목도리 뜨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심플한 꽈배기 두 줄이 있고 이렇게 그 사이에 구멍을 만들어서 끼워서 착용하는 방식이고요. 이 구멍을 만들 때 실을 중간에 자르고 연결해서 뜨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뜨면서 하기 때문에 실 정리가 필요 없는 방법이에요. 10g짜리 실 한 볼로 하루에 하나씩 떠서 선물하실 수도 있고, 또 대바늘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좀 쉬운 꽈배기 무늬를 배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요 울리 에어라는 실을 사용을 했고요. 목에 닿는 실은 조금만 가슬거려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떠서 며칠 동안 좀 계속 착용도 해보고 또 손세탁도 해봤는데요. 되게 부드럽고 가볍고 또 따뜻하고 색감도 아주 예쁘게 나왔고 가성비도 좋아서 추천드리는 실입니다. 니들 코티지 스토어에서 구매하시면은 이 목도리 뜨는 방법 서술형 도안을 같이 넣어 드릴게요. 영상만 보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도안이 있으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집에 있는 실 중에서 이제 하신다면은 제가 6mm 바늘을 사용해서 떴거든요. 머스티드에서 아란 정도 굵기의 실로 선택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뜬 거는 폭이 11cm 나왔는데요. 요거를 만약에 좀 더 가는 실을 사용해서 5.5mm 바늘을 쓴다 하면은 좀 더 폭이 좁아질 거고, 또 더 굵은 실을 사용해서 7mm 바늘을 쓴다 그러면 좀 더 넓은 목도리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손땀에 따라서 또 사용하시는 그 실 굵기에 따라서 요 목도리의 폭은 좀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길이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서 구멍을 만들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대칭을 맞춰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동에서 성인까지 필요하신 그 길이에 맞게 뜨면서 좀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코스 조절이 필요하다면 무늬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요. 양쪽 가장자리에 한 코씩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씩은 조절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실하고 바늘 준비하셨다면 이제 떠볼게요. 네, 일반 코잡기로 24코 만들 건데요. 요 꼬리실은요 60cm 정도 여유분을 주시면 적당합니다. 저는 이렇게 실을 한번 묶어서 그냥 고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고리를 바늘에 끼우고요. 이렇게 끊어진 쪽이 엄지 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잡으시고 엄지 한번, 검지 한번 걸어서 요 사이로 통과하고 엄지를 빼서 바로 당겨주면 이렇게 코가 만들어졌죠. 엄지, 검지 걸어서 엄지만 빼서 당기기. 그래서 검지에는 그대로 그냥 실이 걸려 있고 엄지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코를 만드시면 되고요. 바늘에 아직 익숙해지기 전에는 이게 자꾸 촘촘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바늘에서 움직여 보세요. 바늘에서 좀 잘 움직여져야 첫 번째 단을 뜰 때 많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너무 꽉 당기지 마시고요. 약간 힘을 살짝 빼서 좀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 힘 조절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뜨는 거를 6mm로 뜬다 하면은 처음에 코 잡을 때는 6.5로 코를 잡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치수 큰 바늘을 사용해서 코를 잡고 뜨기 시작할 때 다시 원래대로 바늘을 바꾸는 거. 그런 방법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2개 잡고 코를 이렇게 잡으면 또 너무 느슨하거든요. 그럼 고리가 너무 크고 바늘을 싹 뺐을 때 이게 헐렁하니까 너무 이게 쉽게 빠져서 또 초보자분들은 뜨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빡빡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힘 조절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힘 조절이 안 될 때는 바늘을 한 치수 큰 걸로 그렇게 해서 코를 잡아 봅니다. 꼬리실이 너무 길게 남았다면은 좀 적당히 잘라 주시고요. 네, 이 정도 남은 거는 살짝 묶어 놨다가 나중에 다 완성한 다음에 가장자리 쪽으로 숨겨서 정리를 해 줄게요. 지금 코 잡은 게 겉면이 이렇게 밑단을 보시면 가지런하게 생겼죠. 그리고 요 꼬리실이 이렇게 겉면 기준으로 똑바로 놨을 때 왼쪽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뜨기 시작할 때는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리면 아래쪽에 보시면
볼록볼록하죠. 그러면 얘는 안쪽 면이에요. 기억하셔야 될 규칙이요. 안쪽 면에서는 안뜨기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때 안뜨기로 시작할 때 실을 이렇게 바늘의 앞에서 이렇게 잡아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향을 돌리잖아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뒤에서 잡고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떠볼게요. 그러면 두 코가 되죠. 그래서 나 어디서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코스가 달라진다. 자꾸 한 곳씩 늘어난다 할 때는 이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뜨기로 시작할 때는 실이 항상 앞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앞에서 잡고 그대로 돌립니다. 네. 그리고 안뜨기 떴죠. 안뜨기 하나, 두 개, 세 개 떴어요. 맨 처음에만 세 개를 뜨고요. 그 다음은 실 넘기고 겉뜨기는 이렇게 찌르는 거죠.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반복을 합니다. 실 앞으로 오고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바뀔 때 실 넘기는 거 중요하죠. 실을 넘기지 않으면 그 자리에 구멍이 나고 한 코가 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꼭 이렇게 실을 넘겨주시고 코 모양 구별하는 거. 여기 지금 안쪽 면에서 언뜻 보면 첫 단도 이렇게 볼록볼록하고 지금 뜬 것도 볼록볼록해요. 그쵸? 그래서 구별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펼쳐서 좀 이렇게 당겨보세요. 이렇게. 딱 당겨보면 그래도 구별이 되거든요. 방금 전에 뜬 거, 안뜨기로 뜬 거는 바늘에 걸린 거 바로 밑에가 이렇게 볼록하죠. 그리고 겉뜨기로 뜬 거는 바늘 걸린 골이 바로 밑에 V 모양이 있어요. 네.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첫 단이 말려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이 V가 숨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가 있죠. 네. 이걸로 구별을 하세요. 그래서 뜨다가 나 지금 몇 코 떴지? 나 뭐 뜰 차례지? 할 때 그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뜨기로 두 개 떴잖아요. 겉뜨기 뜰 차례죠. 이렇게 찔러서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반복합니다. 그러면 끝에 거의 다 갔을 때 지금 겉뜨기 두 개 뜨고 안뜨기 뜨려고 보면 세 코가 남아있죠? 그럼 맞는 거예요. 맨 처음에도 안뜨기 3개로 시작했잖아요. 끝날 때도 안뜨기 3코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양쪽 끝에 가장자리는 살짝 말리거든요. 그래서 한 코씩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완성했을 때 가장자리가 좀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끝에만 3코, 3코고 가운데는 2코씩 반복했어요. 네, 안뜨기로 시작해서 안뜨기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다시 돌려볼게요. 이제 요 밑단 모양 보시면 우리 좀 전에 뜬 거랑 다르죠? 네, 요게 겉면이에요. 그리고 첫 코에 뜰 때 요렇게 보면 바늘에 걸린 골이 바로 밑에 V 모양. 그쵸? 그러면 겉면 해서 겉뜨기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구별을 하시고요.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도 몇 단 떠서 올라가면 모양의 차이가 확실하게 딱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겉뜨기 3개로 시작해서 안뜨기 2개, 또 넘기고 겉뜨기 2개, 이렇게 2개씩 반복합니다. 그러면 겉면에서는 뜨다 보면 이렇게 안뜨기 2개 뜨고 겉뜨기 3개가 남아있죠. 네. 그래서 겉뜨기 3개로 시작해서 겉뜨기 3개로 끝났습니다. 요게 겉면이에요. 그리고 또 돌려볼게요. 돌려서 여기 밑단이 볼록볼록하고 맨 앞에 뜰 자리에 보면 이렇게 꼬리실이 달려있고 그리고 바늘 바로 밑에 있는 코의 모양이 이렇게 볼록하고 그러면 안쪽 면이고 안뜨기로 시작합니다. 이제 구별되시겠죠? 안쪽으로 찔러서 실을 뒤에서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서 잡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겉면과 안쪽 면이 모양이 약간 다른데 2코 고무뜨기 단이에요. 이거를 처음부터 꽈배기를 넣지 않고 끝단을 좀 더 단정하게
모아주기 위해서 일단 고무뜨기를 조금 뜨다가 꽈배기 무늬를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2코 고무뜨기를 진행을 합니다. 네, 이렇게 2코 고무뜨기 10단을 떴는데요. 단 세는 방법 한번 보세요. 여기 겉면이고요. 겉면에서 제일 밑에 있는 V 모양 보이시죠? 이거부터 세었을 때 1, 2, 3, 4, 5, 6, 7, 8, 9, 10 바늘에 걸린 것까지, 겉면에서 겉뜨기를 세었을 때 바늘에 걸린 것까지, 이렇게 했을 때 지금 10단을 뜬 거고 겉면 뜰 차례입니다. 지금 보시면 양쪽 끝에 가장자리 한 코씩을 더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폭이 비슷하게 보이죠. 근데 만약에 요거 한 코씩이 빠지면 조금 양쪽 끝에가 요 가운데 칸보다 좀 더 좁아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한 코씩을 더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무늬가 바뀝니다. 꽈배기 2줄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겉면에서요, 겉뜨기로 11코를 뜹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2코, 안뜨기 2개를 뜹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가 11코가 있을 거예요. 네, 나머지 겉뜨기로 11코 뜹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리면 이제 안쪽 면이에요. 안쪽 면에서는 겉뜨기를 5개만 뜹니다. 그리고 실 앞으로 이렇게 넘기고 안뜨기로 6코 떠주세요. 안뜨기 6개. 그리고 실 넘기고 여기 겉뜨기 줄 있죠? 겉뜨기로 2개. 다시 실 앞으로 오고 안뜨기로 6개. 요 6코가 꽈배기가 들어갈 자리예요. 이 6코 부분은 안에서 봤을 때는 안뜨기고 겉에서 봤을 때 겉뜨기가 나와야 돼요. 네. 그리고 나머지 5개는 겉뜨기로 떠주세요. 방향을 돌려볼게요. 이제 겉면이 나왔어요. 겉면에서는 다시 겉뜨기로 11코 뜹니다. 이제 몇 단 떠보시면 이 반복되는 규칙이 보이실 거예요. 겉에서는 겉뜨기로 쭉 11코를 뜨다가 여기 제일 가운데에 안뜨기 2개 있죠? 거기만 안뜨기로 2개 떠주세요. 꽈배기 2줄이 있는데 그 2줄 가운데 그 사이를 좀 구별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넘기고 또 겉뜨기로 나머지 11코 쭉 뜹니다. 다시 방향 돌리면 안쪽 면이에요. 안쪽 면의 규칙은 겉뜨기로 5개, 안뜨기 6코, 겉뜨기 2코, 안뜨기 6코, 겉뜨기 5코. 이렇게 해서 무늬 5번째 단 겉면이 되었을 때 이제 이 부분 6코 있는 부분에서 교차 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좀 이제 결이 구별이 되시죠? 여기 6코 있고 6코 있고 여기가 꽈배기 들어갈 자리고 그 양쪽 옆에는 라면 무늬라고도 하죠. 가터뜨기가 되어 있어요. 겉에서도 겉뜨기, 안에서도 겉뜨기, 계속 겉뜨기만 뜨면 이런 무늬가 나오죠. 말리지 않게, 그리고 꽈배기 자리와 좀 구별이 되게끔 결을 다르게 해준 거죠. 꽈배기가 있는 단에서는 지금 겉면이고요. 겉뜨기로 5코를 뜹니다. 그리고 겉뜨기 6개가 나왔을 때 앞에 3개를 꽈배기 바늘에 옮겨주세요. 그리고 요 3코를 뒤에다가 이렇게 빼놓고 다음 3코를 겉뜨기로 뜹니다.
그다음에 꽈배기 바늘에 빼놨던 새 코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요 바늘은 잠깐 쉬게 두고요. 가져와서 그 순서 그대로 겉뜨기로 새 코를 뜹니다. 네. 이렇게 하면 6코 중에 왼쪽에 있던 새 코가 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왼코 위 새 코 교차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뜨기 2개 있어요. 요 안뜨기는 이 무늬를 좀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바탕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안뜨기 2개를 떠주시고 다시 실 뒤로 넘기고 이제 이때 처음에 하실 때는 와 드디어 꽈배기 꼬아야 돼. 이것 때문에 이거 실 넘기는 거를 깜빡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잊지 마시고 여기 실 꼭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꽈배기 있는데 양쪽 옆에서 자꾸 구멍이 나거나 실이 이렇게 걸쳐져서 한 코 더 생겨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꽈배기 무늬 처음에 배우실 때 꽈배기 있는 그 양쪽 옆에 그런 데서 자꾸 이 실을 넘기는 걸 깜빡해 가지고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시고 지금 겉뜨기 할 차례니까 실을 꼭 겉쪽으로 넘겨 놓고 꽈배기 바늘에 이렇게 옮겨 주세요. 세 코를 옮기고 그대로 뒤로 빼놓습니다. 그리고 요 꽈배기 바늘도 막 흔들흔들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잘 잡아주세요. 지금 저는 좀 이 바늘 굵기에 맞춰서 꽈배기 바늘도 굵은 거를 썼는데요. 좀 금속으로 된 거 그냥 얇은 거 하나 가지고 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코의 크기에 비해서 요 꽈배기 바늘이 작기 때문에 잘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요렇게 했을 때 요 순서 그대로 이렇게 다시 밀어서 요렇게 떠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못 잡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꼬인 상태에서 이렇게 뜨면은 또 무늬가 결이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네, 요 겉뜨기 모양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요 순서 그대로 가져와서 뜨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세 코 교차 무늬를 만들었어요. 요렇게 보이시죠? 네, 여기가 지금 꼬아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5코 그대로 겉뜨기. 그리고 방향을 돌려볼게요. 짝수단 안쪽 면에서 뜨는 방법은 계속 똑같아요. 겉뜨기로 5개, 그리고 가운데 여기 꽈배기 무늬 했던 자리 있죠? 그 순서, 바늘에 걸린 순서 그대로 안뜨기로 6개, 그리고 이 구조를 보시면 가운데 2줄, 여기는 쭉 겉뜨기잖아요. 겉뜨기로 2개. 그다음 꽈배기 했던 자리 6코 안뜨기로 뜨고 나머지 5코 겉뜨기. 요게 안쪽 면의 규칙이에요. 보시면 이 목도리를 뜨는 동안 이 짝수단의 규칙은 변하지 않고 안쪽 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뜨기로 5개 떴어요. 실 앞으로 오고 안뜨기로 6코, 그리고 가운데 2코 겉뜨기. 다음 안뜨기로 6코, 끝에 5코 겉뜨기. 지금 뜨면서 느끼셨을 텐데 꽈배기 이렇게 꼬아 놓은 자리 양쪽 옆에는 구멍이 좀 크죠. 왜냐하면 여기 가운데 나란히 있던 코들이 나란히 있다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가운데가 좀 이렇게 쪼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꽈배기 교차무늬 만든 그 부분에 보면 이렇게 손가락 하나 완전 들어갈 정도로 구멍이 좀 크거든요. 이게 단을 셀 때 요게 기준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좀 늘어진다고 해서 지금 잘못 뜬 게 아니라 원래 교차 무늬를 뜨면 그렇습니다. 이 꼬아진 자리 바로 옆에는 구멍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실 넘기는 것을 깜빡해서 구멍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티나게 더 큰 구멍이 생겼을 거고요. 코수가 달라져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코가 한 코 늘어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코수가 그대로이고 그렇다면은 네, 이렇게 꽈배기 양쪽 옆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네, 교차하는 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단은요, 두 단의 규칙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겉면에서는 겉뜨기 11코, 가운데 안뜨기 2개, 겉뜨기 11코예요. 그리고 안쪽 면에서는 네, 이렇게 보시면 겉뜨기 5코, 안뜨기 6개, 겉뜨기 2개, 안뜨기 6개, 나머지 겉뜨기로 5코. 요게 안쪽 면이죠. 요거를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 꽈배기 무늬가 6단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꼬울 차례인지 아닌지 그거를 어떻게 구별을 하시냐면요. 제가 좀 전에 여기 큰 구멍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꼬아진 부분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큰 구멍 있죠. 얘를 찾은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요 실자락 있죠? 이 안뜨기 코와 겉뜨기 코가 있잖아요.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이 실이 있어요. 얘를 세어보는 거예요. 1, 2, 3, 4, 5, 6. 요게 6개가 보이고 지금 겉면을 뜰 차례일 때 지금 교차 무늬가 나오는 단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딱 잡고 세어보시면 단 세는 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겉면에서 5코 지금 떴고요. 이제 꽈배기 무늬 또 해야 되니까 네.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앞에 3코를 빼서 뒤로 빼놓고 코를 겉뜨기로 뜨고 뒤에 있던 3개 그대로 가져와서 겉뜨기. 다음 실 앞으로 오고 안뜨기 2개. 다시 넘기고 6코 나왔죠? 네, 꽈배기 무늬를 지금 처음 배워보시는 분들이 보실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지금 뜨고 있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익숙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요 규칙 참고하셔서 6단에 한 번씩 교차 무늬가 나옵니다. 네, 지금 교차 무늬 2번을 떴더니 어느 정도 이렇게 무늬가 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넣은 목도리 아니고 그냥 긴 목도리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길게 이대로 하시면 되고요. 한 160cm 정도 뜨면 이렇게 반 접어서 그냥 이렇게 딱 단정하게 끼울 수 있는 네, 그 정도 길이가 나올 거고 저처럼 이렇게 구멍을 만드시려면 여기까지의 길이가요. 요 꽈배기를 하나, 둘, 셋, 넷, 5개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구멍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대바늘이 좀 익숙하지 않다 하실 때는 반대로 하셔도 돼요. 반대쪽에서 쭉 그냥 지금 요 무늬만 6단씩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요거를 쭉 뜨다가 저쪽 끝에 가서 구멍을 만들어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쵸? 우선은 제가 도안 설명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30단을 하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네, 지금 샘플은요, 이 꽈배기 무늬가 1, 2, 3, 4, 5, 5개가 있고, 길이는 보면 16cm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구멍을 가운데에 만들기 위해서 코수를 딱 반으로 나누면 이 가운데 있는 안뜨기 2개 중에 하나, 여기까지만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그냥 줄에다 그대로 끼워둔 채로 요 부분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규칙대로 겉뜨기로 쭉 뜨고요. 마지막 한 코만 안뜨기죠. 여기까지 뜨고 그대로 방향을 돌립니다. 이렇게요. 돌리면 맨 앞에 겉뜨기 한 코가 나와 있죠? 안쪽 면은 이 무늬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안으로 돌려서 안뜨기 6개, 끝에 5코는 가터 무늬니까 실 앞으로 넘기고 겉뜨기로 5코,
다시 방향을 돌리면 또 겉면이 나죠? 이때도 아직은 단차가 크지 않아서 그냥 깜빡하고 막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다가 핀을 하나 걸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뜨는 거니까요. 그래서 겉뜨기로 뜨다가 제일 끝에 한 코만 안 뜨기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요쪽을 지금 이거 뜨면서도 6번째 단에서 꽈배기 하는 거는 잊지 마시고 하셔야 되고요. 요 한쪽만 8단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정도 높이에서 이제 구멍이 좀 이렇게 기다란 구멍이 하나 생기는 거죠. 지금 요 상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서 2단을 떴고 3번째 단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만 뜨는 3번째 단이네요. 네, 지금 요렇게 반 갈라서 뜨기 시작해서 5번째 단 갈 차례인데 지금 꽈배기 무늬가 나올 차례가 되었어요. 여기에서도 무늬가 그대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3코 옮겨서 뒤로 빼놓고 이렇게 꽈배기 무늬를 떠줍니다. 다음 제일 끝에 안뜨기 한 코까지 이렇게 떠주고요. 그리고 방향을 또 돌립니다. 지금 나머지 반은 그냥 계속 바늘에 이렇게 끼워져 있어요. 지금은 이쪽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한쪽만 먼저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오른쪽 앞에서 봤을 때 오른쪽 반을 6번째 단을 뜨는 중이고요. 이렇게 뜨고 다시 겉면이 되면은 여기가 7번째 단. 그쵸? 네. 그래서 겉면, 그 다음 안쪽 면까지 뜨면 이쪽 반을 8단을 뜬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밑에부터 세어봤을 때 요 꽈배기 무늬가 1, 2, 3, 4, 5, 6까지 뜨고 겉, 안 이렇게 3단을 더 떠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다음 가면서 이쪽 나머지 반을 또 똑같이 8단을 떠서 연결을 해줄 건데 그냥 단순하게 하실 때는 이쪽을 뜰 때 여기다가 세로 실을 걸어서 그대로 또 이어서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실 정리를 여기도 해야 되고 저쪽 끝에 가서도 또 실을 자르고 또 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 정리를 하지 않고 이쪽이랑 이 실 가지고 그냥 그대로 뜨면서 이어서 뜨는데 가운데 구멍이 생기게 하는 방법이죠. 요게 단축 구멍 만들 때도 요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배워 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법입니다. 네, 오른쪽에 지금 9번째 단이고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겉뜨기 11코 뜨고 안뜨기로 이렇게 끝났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방향을 돌리지 않고 왼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 바늘에 이렇게 실을 한번 감아주세요. 실을 이렇게 하나 걸쳐 놓고 그 다음 코가 안뜨기잖아요. 안뜨기를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이 이렇게 걸쳐지면서 한 코가 늘어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구멍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이 늘어난 코를 다음 단 뜰 때 여기에서 이렇게 합쳐서 다시 줄여줄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반복을 하는 만큼 원하는 구멍의 크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조금 기다랗게 지금 8단짜리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오른쪽에서 안뜨기로 끝났을 때 이 실을 앞에서 뒤로 이렇게 넘겨서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돈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았죠. 왜냐하면 지금 안뜨기 뜰 차례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안뜨기를 뜨면 바늘에 이렇게 실을 한번 감은 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한 코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안뜨기 뜨고 다시 넘겨서 나머지 전부 겉뜨기죠. 네, 이제 방향을 돌려서 안쪽 면을 보게 됐어요. 안쪽 면에서 맨 앞에 겉뜨기로 이렇게 5코를 뜨죠. 그 다음에 꽈배기 6코 있는 자리는 지금이 안쪽 면이니까 실 앞으로 오고 안뜨기로 6코를 뜹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어 있을 거예요.
겉뜨기 한 코가 있고요. 그 옆에 이렇게 실 걸쳐진 거 보이시죠? 이거를 SSK 방법으로 코를 줄이는 거예요. 요게 겉뜨기 모양이니까 지금 이 실을 겉면 쪽으로 넘겨주시고 겉뜨기 방향으로 한 코를 스킵. 그 다음에 실 이렇게 걸쳐져 있잖아요. 얘도 스킵 하고 이 왼쪽 바늘을 이렇게 지금 스킵한 두 코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요 두 코를 같이 겉뜨기를 뜹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면 기준에서 앞쪽에 이렇게 겉뜨기 한 코가 보이고 지금 이 걸쳐 있던 이 코는 지금 없어졌어요. 이 뒤로 합쳐졌거든요. 여기에서 방향을 이렇게 돌립니다. 돌렸을 때요, 실이 이쪽에 있고 여기 사이에 실이 많이 늘어져 있죠. 이거를 오른쪽 바늘에 다시 또 걸쳐주는 거예요. 이때 방향은요, 오른쪽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걸쳐진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 놓고 맨 앞에 안뜨기 코가 있죠? 안뜨기를 뜹니다. 네, 나머지는 전부 겉뜨기. 이렇게 되고 이제 다시 방향을 돌려서 다시 안쪽 면이 나오면 같은 규칙이에요. 겉뜨기로 5코 뜨고 안뜨기로 6코를 뜨면 겉뜨기 한 코와 걸쳐진 코가 남아 있어요. 이때 실 뒤로 넘기고 겉뜨기 방향으로 스킵, 스킵, 그 다음에 다시 왼쪽 바늘을 스킵했던 두 코의 앞쪽 루프에다 넣으면 이렇게 뒤쪽 루프에 걸려 있죠. 오른쪽 바늘이. 두 코를 같이 겉뜨기. 이렇게. 이 상태에서 다시 또 방향을 돌립니다. 돌려서 여기 가운데 늘어져 있는 이 실을 오른쪽 바늘에 감아주세요. 네. 감는 방향이 뜨다 보면 이렇게였나? 이렇게였나? 헷갈릴 수 있죠. 이때도요, 기준을 이렇게 감았을 때 보세요. 이 루프의 오른쪽 실자락이 앞에 이렇게 보이게 되죠. 왼쪽 실자락은 뒤에 있죠. 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좀 헷갈렸을 때, 네,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감아서 딱 걸쳐 놨어요. 그리고 맨 앞에 안뜨기 있으니까 이 상태 그대로 안뜨기를 뜹니다. 네. 그리고 실을 넘기고 겉뜨기 할 차례인데 지금 여기가 또 꽈배기 할 차례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꼬아야 되나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나 헷갈리시면 여기 이쪽을 보시면 여기 그 전에 꽈배기 했던 데 있잖아요. 그 옆에 이렇게 구멍이 크고 근데 그 옆에 요거 가터 무늬 요거를 세워 보셔도 돼요. 이 무늬는 2단에 한 번씩 생기잖아요. 그래서 둘, 넷, 여섯, 6단을 지금 다 뜬 거죠. 그러면 이번 단에 지금 꼬아줄 차례인 거예요. 앞에 있는 3코 꽈배기 바늘에 옮기고 네. 그 다음 3코를 뜨고 이렇게 해서 꽈배기 무늬를 여기도 계속 밑에서 올라오던 요 같은 규칙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꼬아주고 나머지 5코 겉뜨기. 그 다음 돌려서 이제 안쪽 면을 뜨면 요게 왼쪽 6번째 단이고요. 역시 마지막 한 코 남았을 때 겉뜨기 방향으로 옮기고 옮기고 왼쪽 바늘 거꾸로 넣어서 겉뜨기. 이렇게 해서 SSK 방법으로 네, 코를 줄였죠. 그 다음 다시 방향 돌립니다. 돌리면 지금이 이쪽 왼쪽 7번째 단이에요. 다시 오른쪽 바늘에 실 걸쳐주고 바로 안뜨기. 나머지 11코 겉뜨기. 네, 역시 같은 규칙으로 안쪽 면을 뜨면 지금이 왼쪽 편의 8번째 단 안쪽 면이에요. 넘기고 넘기고 네, 마지막 코 이렇게 코줄임 해주시고 방향 돌리면 이제 9번째 단입니다. 실 걸치고 안뜨기.
그다음 겉뜨기로 11 여기까지 해 보면요. 이 꽈배기 무늬 꼬아준 곳 그 위로 지금 5단을 떴고요. 오른쪽 왼쪽의 이 높이가 같아졌어요. 그다음 이제 방향 이렇게 돌리면 10번째 단이거든요. 근데 아까 이쪽에 먼저 떠났던 오른쪽도 10번째 단은 아직 안 떴죠. 여기 지금 9단 뜰 때 이렇게 오면서 왼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번째 단부터는 이제 같이 갈 수 있어요. 쭉 여기까지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걸쳐진 코가 하나 있잖아요. 얘를 없애주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규칙대로 뜨면서 오다가 마지막에 여기 가운데 부분에 왔을 때 이렇게 SSK로 가운데 걸쳐져 있던 코를 없애주고 그다음 여기 이제 이쪽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갔을 때 맨 앞에 겉뜨기 코 있죠? 네, 실이 지금 뒤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 상태 그대로 겉뜨기. 이렇게 뜨고 실 앞으로 오고 안뜨기 6코. 그다음에 마지막 5코는 겉뜨기. 자, 다시 겉면으로 돌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생겼고요. 정리해야 될 실자락 없고 그리고 양쪽이 다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코수도 뜨던 그대로 여기 가운데에 안뜨기 2개 보이시죠? 안뜨기 2개 있고 그 양쪽 옆에 6코 6코 이렇게 꽈배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다시 또 꼬아줄 단위예요. 네, 여기 꼬아진 자리 찾아볼게요. 여기 있죠? 그 위로 요거 가터뜨기 라면 무늬를 세워 보셔도 돼요. 둘, 넷, 6단을 떴기 때문에 지금 가면서 또 꼬아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꼬리실 없는 구멍 만들기를 해봤고요. 구멍이 만들어지면 다시 아래쪽에 6단씩 반복되던 규칙 그대로 네, 꽈배기 무늬를 만들면서 쭉 이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여기 시작했던 지점부터 쭉 똑바로 쟀을 때요. 한 거의 80cm까지 떴거든요. 근데 성인 여성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전체 길이가 지금 75cm 정도 되면 적당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남은 실을 거의 끝까지 그냥 다 쓸 생각으로 무늬를 조금 더 떴어요. 네, 지금 울리에어 80g짜리에서 요 정도 실이 남아 있거든요. 네, 요걸로 이제 끝단 요거 고무단을 뜰 거예요. 네, 이 무늬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겉면 뜰 차례이고요. 그 전에 교차 무늬를 뜨고 요 구멍 있죠. 그 위로 하나, 둘, 셋, 4개가 보였을 때. 그러니까 교차 무늬 뜨고 그 뒤로 안쪽 면, 겉면, 안쪽 면 이렇게 3단을 더 뜬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 겉면 갈 차례일 때 왜냐면 여기가 교차 무늬 있고 그 위에가 여기가 너무 길어도 약간 좀 허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교차 무늬하고 3단만 더 뜨고 지금 이제 다시 고무단으로 바꾸는 거예요. 겉면에서 제일 가장자리 한 코씩은 말리기 때문에 양쪽 가장자리만 3코고 가운데는 2개씩 반복되죠. 그래서 맨 앞에 걸러뜨기 안 하고요. 그냥 첫 코도 다 뜹니다. 우리 목도리 뜰 때 첫 코는 그냥 이렇게 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다 떠주세요. 3코 겉뜨기 뜨고 실 앞으로 오고 안뜨기 2개 뜨고 다시 실 넘기고 겉뜨기 2개 이렇게 해서 2코 고무뜨기를 뜨다 보면 이 가운데 안뜨기 2개 있는 부분은 그대로 안뜨기 순서가 되고요. 여기 교차무늬 했었던 그 6코가 겉둘, 안둘, 겉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단의 끝에 쪽에 오면 안둘 하고 겉뜨기 3개로 끝나게 됩니다. 그냥 돌리면 안쪽 면이니까 안뜨기로 시작하죠. 네.
안쪽 면에서는 바늘에 걸린 요 코 모양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고무단 10단을 떴고요. 요 무늬로 세어보시면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세어보시면 여기까지가 10 됐고, 이제 겉면 뜰 차례일 때 코막음을 하시는데, 고무단 이렇게 목도리 끝단을 덮어 씌워서 코막음 할 때요. 이렇게 고무단인데 전부 겉뜨기로 하면은 이게 끝단이 이런 식으로 퍼지겠죠? 그래서 끝단이 이렇게 너무 퍼지지 않게 좀 예쁘게 되게 하려면 요 안뜨기 부분에서요. 한 코씩을 줄여주면 끝단이 좀 더 예쁘게 돼요. 보세요. 이제 코막음을 하실 때 겉뜨기, 겉뜨기 이렇게 두 코를 뜨죠. 떠서 먼저 뜬 코에다가 왼쪽 바늘을 이렇게 거꾸로 넣고 그 사이로 오른쪽 바늘이 코를 걸고 나오면서 싹 빼주면 먼저 맨 처음에 떴던 코가 이렇게 누워요. 누우면서 하나가 없어졌죠. 그 다음 코 겉뜨기니까 겉뜨기 모양 그대로 떠주시고 다시 거꾸로 넣어서 요 사이로 덮어 씌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없애주는 거죠. 그 다음 안뜨기 뜰 차례 나왔잖아요. 실 앞으로 오고 요 안뜨기를요. 두 코를 한 번에 뜨는 거예요. 두 코 한 번에 같이 안뜨기. 그리고 실을 겉 방향으로 다시 넘겨주세요. 그리고 얘를 코막음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고무단을 떠났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놔두면 이 사이에 있는 안뜨기 부분은 좀 이렇게 오므라들어서 잘 안 보이게 되잖아요. 네. 요 모양 그대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끝에 있는 코를 전부 다 뜨면 여기에 비해서 끝에만 이렇게 퍼지니까 안 예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있는 겉뜨기는 그냥 겉뜨기대로 다 떠요. 떠서 이렇게 고막음을 하시고 안뜨기 할 때만 두 코를 같이 찔러서 안뜨기를 뜹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두 코도 같이 겉뜨기로 이렇게 떠주세요. 여기 제일 끝에는 항상 여기 보세요. 여기 가장자리 한 코는 이렇게 좀 약간 말리죠. 이렇게. 근데 여기 마지막 코까지 각각 하나씩 다 뜨면요. 그리고 우리 매듭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막음 했을 때 제일 끝에만 약간 튀어나오고 안 예쁠 때 있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끝에 있는 두 코는 한 번에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를 좀 덜하게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코막음을 하면 그래도 마지막에 한 코가 이렇게 남잖아요. 이걸 또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실을 한 10cm 정도 남기고 요 실자락을 코 사이로 통과해서 싹 당겨주면 네, 꽉 이렇게 묶어주세요. 네. 그러고 이제 볼까요? 그러면 네, 끝단이 약간 요렇게 오므라지면서 네, 그죠? 울퉁불퉁하지 않고 이렇게 막 퍼지지 않고 처음에 코 잡았던 부분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네, 요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얘를 실정리를 하는데 여기 약간 이렇게 끝에 말리잖아요. 그 사이로 이렇게 한 단씩 걸러서 그 말리는 제일 가장자리 코 있는데 그 사이로 쭉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간격 조절해서 말리는 모양 그대로 이렇게 놔두면 네,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대바늘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실을 숨기건 어쨌든 이거 끝자락을요. 너무 바짝 깔끔하게 하려고 바짝 안 자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잘라도 어차피 신축성이 좋으니까 이렇게 좀 건드리면 또 삐져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겉쪽으로 삐져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건 그냥 너무 바짝 자르지 마시고 약간 여유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말리게 이렇게 놔둬도 되고요. 이렇게 고무단일 때는요. 고무단 사이로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갔다가 쭉 하고 그 옆으로 다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해서 코 사이로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자르셔도 돼요. 고무단은 그렇게 해도 좀 깔끔하게 숨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구멍 만들 때 인제 실 자르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정리할 게 없지만, 만약에 자르고 다 새로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구멍을 만들었다 하면 인제 또 뒤쪽에서 좀, 여기는 많이 이렇게 손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니까 뒤쪽에서 한번 딱 묶어서 매듭 짓고 코 사이로 잘 숨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끝에 여기 코 잡고 남은 실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각선 방향으로 넣는 거예요. 촘촘히 대각선 방향으로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넣었을 때 보시면 안 보이죠? 요렇게. 그래서 뭐 딱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해 보시고 '아, 이 방법이 나는 제일 좋다.' 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옆선으로 가서 다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내려옵니다. 이거는 메리아스 뜨기일 때, 이제 고무단은 그래도 숨길 자리가 있잖아요. 아까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숨겨도 되고 하는데, 메리아스 뜨기일 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게 가장 티가 덜 나고 좀 튼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됐죠. 볼까요? 티 안 나죠? 이렇게 이제 구멍 하나 만들어서 쉽게 넣은 목도리 뜨기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거 세탁은요, 제가 이거 세탁기에도 돌려보고 손빨래도 해보고 또 혹시 보풀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며칠 동안 계속 착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동안 써봤던 실들 중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고 보풀도 없었어요. 근데 막 일반 빨래처럼 세탁기에 그냥 막 돌리면은 아무래도 보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막 자주 세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역시 손 세탁하는 게 좋습니다. 손 세탁할 때 세제 많이도 아니고 조금 한 방울만 넣고 이렇게 조물조물 이렇게 하시고요. 막 이거 막 비틀거나 그러지 않죠. 뜨개 빨래 하실 때는 그냥 살살 이 방향 그대로 요렇게 해서, 짤 때도요, 막 비틀어서 짜는 게 아니라 옷이건 소품이건 되도록이면 이렇게 예쁘게 개요. 이렇게 돌돌돌돌 이렇게 해서 꾹 눌러서 이렇게 짜주세요. 이렇게 해서 세탁 관리 잘 하시면 오랫동안 예쁘게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예쁘고 재밌는 아이템 준비해서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